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흉가 볼리 목사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볼리 목사관은 헨리 목사가 살기 위해 1863년에 건설되었습니다. 목사관이 완공되자 헨리 목사 부부와 14명의 자녀들이 볼리 목사관으로 이주하였고, 헨리는 이곳에서 살면서 지역 교구 목사로 활동합니다. 그런데 헨리 목사 가족이 볼리 목사관으로 이주하자마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밤중에 발자국 소리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종소리가 울리고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헨리의 딸은 자는 도중 노인이 침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으며, 1900년 7월 28일에는 헨리 목사의 4명의 딸들이 집에서 37m 떨어진 곳에서 수녀님의 유령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이상현상으로 온 가족은 신경쇠약에 걸렸으며 매일매일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죠. 1892년 헨리 목사는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해리 목사가 볼리 목사관을 상속받게 됩니다. 해리 목사는 1911년 이혼녀 아이비와 결혼하였고, 아이비가 데려온 딸과 함께 볼리 목사관에서 살게 됩니다. 해리 목사가 거주하면서도 이상 현상은 계속됩니다. 머리 없는 남자의 유령이 나타나는가 하면 자물쇠를 채워둔 문이 아침마다 열리기도 하였죠. 1927년 6월 9일 해리 목사가 사망하고 볼리 목사관은 빈집으로 남게 됩니다. 1년 뒤인 1928년 10월 9일 스미스 목사가 아내와 함께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 최악의 흉가 볼리 목사관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역시 스미스 목사가 볼리 목사관에 이주하자마자 이상한 현상이 계속됩니다. 스미스 목사의 아내가 찬장을 정리하다가 젊은 여자의 해골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이후로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 등 이상 현상에 시달립니다. 스미스 부부는 데일리 미러 신문사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신문사는 영국 심령협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929년 6월 10일 신문사는 기자를 파견하여 볼리 목사관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상현상 연구가인 해리 프라이스를 불러 볼리 목사관을 조사하도록 의뢰합니다. 1929년 6월 12일 볼리 목사관을 조사하기 위해 프라이스가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돌과 꽃병이 프라이스에게 날라왔으며 거울에 심령 메시지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스미스 부부는 1929년 7월 14일 볼리 목사관을 떠나게 됩니다. 목사관은 한동안 빈집으로 남아있다가 1930년 10월 16일 전 주인 해리 목사의 사촌인 라이오넬 포이스터 가족의 소유가 됩니다. 이후 포이스터 가족에게도 창문이 갑자기 깨지고 돌이 날아오는가 하면 벽에 이상한 글씨가 생기는 등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포이스터는 2차례나 퇴마의식을 진행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건강이 나빠진 포이스터는 1937년 5월 볼리 목사관을 떠나게 됩니다. 볼리 목사관은 그 이후 한동안 아무도 살지 않게 됩니다. 이후 1937년 5월 25일 해리 프라이스는 볼리 목사관을 조사하기 위해 타임지에 광고를 내어 48명의 조사원을 선발합니다. 조사원들도 역시 그 집에서 이상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1938년 3월 해리 프라이스는 퇴마의식을 통해 두 영혼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프라이스가 부른 영혼은 마리 리아르라는 프랑스 수녀로 사랑을 위해 종교를 버리고 영국으로 넘어왔다가 불행히도 1667년 5월 17일 약혼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1939년 볼리 목사관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나게 되었고, 볼리 목사관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화재 현장을 조사하다가 불에 탄 집 바닥에서 젊은 여인의 유골을 발견합니다. 해리 프라이스는 이 여인을 살해당한 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살해당해 볼리 목사관 지하실에 매장된 마리 라이르 수녀는 결국 화재 이후 수백 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1944년 현장 잔해가 완전히 철거되었고, 그 이후로는 그곳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